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수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봤어요. 윤석열 계엄 사태가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망쳤는지,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또 탄핵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국가기관끼리 갈등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결집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계엄 내란에서 탄핵 내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지역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많지만 탄핵을 반대하거나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얼굴 맞대고 함께 사는 이웃들끼리 정치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런 상황. 우리가 얼마 전이었죠. 그 한 달 전쯤, 네, 그 계엄이 이제 있고 나서 당시에 있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 대략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탄핵에 반대한다. 뭐 이 정도 여론이 있었다는 기억이 좀 나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반대 여론이 전국보다는 더 높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은 인용된다 보는데 탄핵 인용을 떠나서 이 계엄 내란이 내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 탄핵 이후의 사회적 대화와 공존이 가능한 건강한 정치 구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엄과 탄핵 국면이 정치적 내전이 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윤석열 계엄과 탄핵 국면이 정치적 내전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지역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 지역의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네. 탄핵 찬성 여론은 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율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죠. 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분의 1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을 찬성한 여론이 3분의 1 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탄핵 반대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수렴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비슷하다. 네. 근데 이런 현상이 국민의힘에게는 양날의 검이자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결집하는 게 이게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이죠?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탄핵 반대 여론으로 결집할수록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강하게 결집할수록 확장성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네. 과거 박근혜 탄핵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친박 한교안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네. 당시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결국 2020년 총선 참패했습니다. 네. 나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탄핵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서 수도권 호남, 중도층, 청년층 타겟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21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한 거고 정권 교체 교두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국민의힘은 김종인 체제보다 황교안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국 정당으로서 선거 결과는 이제 불이 보듯 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국민의힘은 황교안 체제로 복귀하고 있는 회귀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서 전광훈 체제로 복귀한다는 그런 비판까지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하지 않고 있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이게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순순히 사법 절차에 협조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에는 바른정당, 창당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하고 또 보수를 혁신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었는데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확실히 좀 후퇴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양반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모두 사법 절차 협조적이고 이렇게 저항한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두환까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과거와 다른 점은 국민의힘 내부의 소신파 정치인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네, 특히 대구 경북 정치인들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제2의 유승민 같은 지금 정치인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기득권은 지킬 수 있지만은 전국적인 보수 정당 기반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TK 자민련 과거의 충청권의 지역이
기반에만 집착하다가 망해버린 영남 자민련의 길을 갈 것인가 보수 혁신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 소신파 대구 경북 정치인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소신파가 그렇죠. 지금 전체 국민의힘 전체를 봐서도 뭐 10명에 채 안 되니까. 그렇죠. 그중에 이제 TK는 더더욱 없죠. TK는 없다고 봐야죠. 예. 자,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계엄과 탄핵 이미지를 벗어나서 보수 혁신을 내걸 만한 그런 인물이 지금 있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론된 대선 주자분들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까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계엄 이전에 이제 친윤 이미지로 옮겨왔어요. 과거에 안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그 스텝이 꼬여버렸고 사실 한동훈 대표 기대가 있었지만은 그 계엄 탄핵 국면 초반에 한독수 총리와 국정수습하려던 게 패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참 그렇죠. 오락가락했잖아요. 제대로 꼬였죠.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탄핵 찬성 갈 거였으면은 그렇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했으면은 맞아요. 그래도 양쪽 다 욕을 덜 먹었을 텐데 예. 그나마 이제 이 탄핵 국면의 자유로운 정치인이 유승민인데 유승민 의원은 또 경선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 뭐 여론조사 보면은 나오니까 다 지금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대선 주자들 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예, 비슷한 그런 그렇죠. 예, 여론조사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또 변수가 명태균 게이트. 이것도 어떤 폭발력이 있을지 또 모르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 뭐 다 여기 좀 연루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속속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보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탄핵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가야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나올 듯해요. 사실 전당대회 대선 주자 정도가 혁신 걸고 나오면 저 당의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 리더십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호남 정치에 배울 점이 있다면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혁신을 호남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에 비해서 TK 정치권은 내부 혁신을 TK에서 못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이 어렵다면은 지역민들이 나서서 뭐 차기 지방선거에서라든가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타격을 줘서라도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조금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이 필요성에 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디선가 제가 방송에서 들었나 그런데 이제 호남 정치와 영남 정치 차이점이 호남은 이제 밑에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서 중앙으로 그 힘이 전파되고 영남 정치는 중앙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밑으로 그냥 뿌려주는 그럼 또 밑에서 또 따르고 너무 순종적인 네, 조금 수동적인 경향이 있죠. 네.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위에서 너무 이렇게 뿌려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경북 지역에 또 야당들이 있잖아요. 이 야당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보수 혁신의 가장 빠른 길은 진보가 정치적 경쟁 상대로 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에 TK에 국힘 소속 아닌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게 빠른 길인데 그래서 지금 이 탄핵 국면과 함께 500일 남은 지방선거 준비를 연계해야 됩니다. 500일 남았나요? 네, 그래서 이 야당들이 탄핵도 중요한데 지역의 소통령 교체, 지역의 기득권 교체로 가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만의 동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중도 보수 시민들까지 연대해야 되고요. 네. 지금 지역에서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열리고 있는데 그 서울까지 가지 말고 지역에 집중하자라고 하고 지역의 야당과 시민사가 함께 이런 지역의 시민들이 다음 지방선거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치 독점 구조가 강할수록 윤석열 탄핵의 정치적 내전도 깊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대선, 총선, 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선거 다 중요한데 저는 대구 경북의 현실에선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중요성을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요. 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상의 전환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성을 따지자면 보통 뭐 대선, 총선,
뭐 도지사, 시장 무슨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오히려 허승유 대표는 그게 아니다. 반대다. 기초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 절실하게 느끼는 게 네. 나와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은 이웃과 얼굴을 마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초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 야당 기초의원을 수십 명, 수백 명 만들어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지방의원을 최대한 배출해서 가장 아래의 풀뿌리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적 문화적 인습이 공고한 경우에 어떤 중앙 정치의 변화만으로 이런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바뀌기 어려우는데 내가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얼굴 마주하는 이웃이 다른 정치적 색깔이 드러났을 때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의를 갖추게 되고 이런 정치적 소통과 대화의 고리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고금을 막론하고 작은 단위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고한 TK 콘크리트라고 하는 우리 지역의 보수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히려 참 다양한 기초의원들, 동네 네.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예. 전 이런 변화가 축적되면은 뭐 총선이나 대선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지역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이거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주당 독점 구조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 맞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과 정치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기초의원들이 많아지면 동네에서부터 정치적 소통의 공간이 열리고 이러다 이렇게 변화가 쌓이다 보면 지역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토양도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극우 지지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예.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 그 동네에서부터 정치적 다양성을 경험하지 않고 편향적인 정치 소식만 접하고 특정한 정치 세력에게만 둘러싸이다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극우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논리나 대화로 설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과 지역에서부터 정치적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것이 절실한 과제임을 이번에 탄핵 국면과 어떤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저항을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가 우리 건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 될 수 있으려면은 네. 시민들도 물론 함께해야겠지만 특히 지역 정치권, 보수 정치의 중심인 TK 정치권에서 좀 무거운 책임을 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극단적인 정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복원하고 건강한 정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무거운 책임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지역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과 정치적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변화의 시작은 풀뿌리 정치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국면일수록 오히려 지역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